자, 오늘도 2회, 부스 2회에 가는 걸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 2회 부스가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그 중에 오늘은 하여금 영자에 관한 거, 요걸 하려고 합니다. 하여금 영자는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또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많이 쓰잖아요. 뭐, 대통령이 0이다. 또 임금이 0을 내린다. 명령을 내린다 할 때 앞에는 이제 명할 명자를 이렇게 쓰고 그때 이제 요 영자를 쓰는데 요 영자가 부수가 사람인이기 때문에 지금 EFS 중에서도 사람 인자를 부수로 하는 그런 글자들 좀 공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요 이제 하여금 영자 요거는 원래 이렇게 요게 10%예요. 요거는 사람인이라고 했고, 사람인인데 요것도 사람인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음과, 요건 음이고, 요건 양인데, 양과 음을 한데 모았다. 그래서 그 옥편 같은 데 보면 사람인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몰입니다.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음과 양을 한데 모았는데, 그 안에다 일을 갖다 품으면 여기 삼합집이라 했잖아요. 삼합. 셋이 한 집이다, 또 모집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때 일은 뭐냐면 일석삼급. 일이지만은 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일이다. 그 일이 아니라 이게 셋이거든요. 그래서 셋이 뭐에 따라서 삼합집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밑에다가 요거, 이제 요걸 우리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하고 다 똑같은 글자인데 원래 요거는 병부절에서 나온 거예요. 병부절, 여기 병부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군대에서 이게 군사병자거든요. 병부. 군대에서 믿음의 표시를 다주는 그 어떤 그 상징적인 게 있어요. 그걸 딱 들고 있으면 이 사람이 대장이다, 또 뭐 준장이다, 뭐 대령이다, 이제 그런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병부라고 하는 건 믿음의 표시거든요. 근데 그 병부절을 그 사마진 밑에다가 병부절을 갖다가 붙였더라. 그게 명령명자, 영할명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병부절은 이렇게 썼는데 이게 본래 이런 거 딱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본래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여기에 영자의 맨 위에는 인자 있잖아요. 이거 인자인데 본래는 뭐냐 이게 지붕을 가리킨 거예요. 지붕. 지붕 밑에서 그 하늘의 명을 갖다가 받들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병부절은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을 품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병부절자가 들어간 문자들은 거기다가 어떤 믿음, 충성, 그런 걸 상징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영자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을 하나로 합한 하늘의 명령을 갖다가 무릎을 꿇고서 받든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자를 써서 이제 문자로 만든 게 대표적인 게 영부인, 대표적인 부인, 또 영식, 또 대표적인 아들, 또 대표에 따른 영예라고 하고, 또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인을 갖다가 불러내는 그 문서, 또 법령, 또 호령, 그때 영자를 쓰더라. 그래서 영자가 비교를 많이 쓰지만은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개 골라봤죠. 그렇게 하고 하면은 첫 번째 영부인 그런데 지체 높은 사람의 부인을 가리키는 호칭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영자는 조그마한 설명을 드렸고 또 부자에 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지혜비부 이렇게 쓰는데 대부분 이걸 뭐라 하냐면 하늘을 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하늘을 갖다 이렇게 뚫고 올라갔다고 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은 지혜비, 즉 남편은 하늘보다 높은 존재다. 실제로 그렇게 유교 사상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까지는. 이게 하늘 전체를 꿰뚫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억지스럽잖아요.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하늘보다 높다고 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요거 두 이를 갖다가 꿰뚫었다. 이렇게. 음과 양을 꿰뚫고서 하나로 모은, 즉 음과 양을 아까 모린이라 할 때 이게 사람인인데 모린, 음과 양, 즉 하늘과 땅을 하나로 모아들인 사람. 그게 지혜비, 즉 남편이다. 그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천하고 지혜비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하늘천은 이게 저는 설명드렸잖아요. 하늘과 땅, 거기서 사람이 있는데 왼편은 양이니까 남자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여자는 땅에서 이어졌다. 이게 이렇게 하늘천 속에는 천기인, 신극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혜비부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음과 양을 하나로 이끌은 사람. 그런 뜻이 들어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지혜비 글자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또 이제 요걸 영부인 이렇게도 쓰지만은 이거는 뭔가 이상하게 영부인 이렇게 쓰는 게 아닌데 부인할 때 이렇게 쓰는 건데 영부인은 본래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이게 내가 뭔가 잘못 쓴 것 같다. 여기에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부인은 이렇게 쓰는 거죠. 원래. 이렇게. 예. 부인은 여자를 가리킨 건데 이 지혜비 부채로 쓰는 말이 안 되지. 이건 좀 뭔가 잘못된 다시 고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인은 계집여자고 했잖아요. 요 부인할 때 요 부자를 갖다 설명하려고 좀 했는데 엉뚱하게 이 지혜비 부자를 설명했지. 자, 요 부자는 무슨 부자냐면은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 보면 며느리 부라예요. 며느리.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여자니까 이제 여자를 쓴 건 당연한데 그 옆에 있는 글자, 요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무슨 글자냐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밑에 걸 뒤집어서 이렇게 보세요. 위에 건 그대로 두고 요건 그대로 두고 밑에 걸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뒤집어진 거예요. 날출자를 뒤집어서 요 밑에다 이제 갖다 붙인 거죠. 이게 요 위에 있는 글자는 게라 그래서 고슴도치머리게 보통 고슴도치라 그래요. 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슴도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 개자는 원래 뭘 가리킨 거냐면 이거하고 통해요. 이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이게. 오른손 우에요. 우리는 보통 요거 갖다 또 우자라 그러죠. 또 할 적에 또 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손을 말한 거예요. 손을 그린 거예요. 손. 그래서 이러한 글자가 들어가면 거의 다 손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이러한 글자가 들어가면 그래서 손으로다가
밑에 걸 날짜를 뒤집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위에 거는 손이라 했잖아요. 그럼 밑에 거는 이게 뭘 가리키느냐면은 이제 오픈해 보면은 요거 이제 빗자루라 해요. 빗자루. 갑골문에 보면은 여자가 오른손에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게 이렇게 나타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갖다 설화래요. 청소할 소자, 씻어낼 소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수들은 이렇게 하면은 청소한다, 솔지한다.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지금은 여기다 기름약자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여자, 보는데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며느리부라고 하면서 왜 며느리라고 했느냐면은 며느리는 시집을 가가지고 그 시집간 집을 갖다가 깨끗하게 청소를 해준다 그 얘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며느리를 잘 들여야 된다 하는 게 뭐냐면은 행실도 바르고 그 다음에 집안의 어떤 가품 같은 거 갖다가 바르게 깨끗하게 이어준다. 그런 존재가 며느리다. 이제 그런 뜻에서 며느리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우편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조금 아까 요거 날짜를 뒤집어 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 문자 그대로 보면 뭐냐면은 이게 멀경자 이거는 뒤집어 씌운다. 칼경자, 멀경자. 그 속에 뭐가 있느냐면 요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수건거네요. 그리고 요거 수건거인잖아. 한건도 흥건이라는 쪽에 이거 수건거니라 해요. 수건거는 뭐냐면은 요게 이제 그냥 어떤 그 헝겊에 헝겊 이제 그걸 갖다가 하나로 그냥 떼어버린 거예요. 그게 수건건이거든요. 근데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써요. 이걸 덮을멱이라고도 보통 그러죠. 덮을멱. 전에 제가 말씀드릴 적에 요거하고 요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멱자고 요거는 면자다. 요거는 보통 집면자 그런데 보호한다 해서 보호할 면이라고 했고 요거는 뭘 덮어버린 거예요. 덮을멱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남산에 갔다가 목멱산 그런데 그때 멱자를 이렇게 써요. 멱자를 나무로 덮었다. 그 목멱산. 아무튼 이거가 들어가면은 뭔가 새지 않게 안전하게 덮어주는데 뭘 덮었느냐 보니까 수건을 덮었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오른손 개자를 갖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손으로다가 수건을 안전하게 쥐고 있는 모습이더라. 그러니까 그게 청소하는 모습이죠, 결국. 그래서 이제 의식이나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빗자루라 그러겠다. 거기다 개균했다고 보면 그러한 역할을 하는 여자. 그래서 그걸 며느리라고 했다. 그렇게 본 거예요. 영부인의 그 부자에 관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는 영식이라. 식자는 대부분 다 알잖아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마음 진짜. 마음이 어떻게 되면 스스로 마음이 열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다고 하면 스스로 숨을 쉰다고 해서 숨쉴 식자다. 그렇게 이런 거죠. 근데 스스로 자자도 우리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비치는 거죠. 크게 비치는데 뭐가 비치는 거냐면은 눈목자. 이게 눈목자예요. 눈이 크게 빛을 내는 거예요. 눈이 크게 빛을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모 속에 음과 양, 음양 이치를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라고 해서 다 눈이 아니고 어떤 사람 눈에는 그냥 먹을 것만 보이고
그렇게 하지만 본래는 음과 양 두 개를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네모 속에다가. 이 네모는 뭐냐면은 사방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동에서 남, 그 속에다가 음양을 집어넣을 때 제대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교감 남사고 선생은 사람을 갖다가 넉사자에다가 불남이라 그랬어요. 네 개를 볼 줄 알 적에 비로소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네 개가 바로 이거예요. 동서 남, 북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서남북 네 개를 제대로 보려면 내가 중심에 이렇게 딱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럴 적에 막힘이 없이 어느 곳이든 다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심에 음량을 집어넣은 거. 그것이 눈이더라. 그 눈을 갖다가 크게 빛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마음심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 마음심자도 마음을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그 오픈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옛날에도 사람의 심장이 하트 모양으로 생겼다는 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심자가 하트의 모양이다. 저 염통의 모양이다. 그래서 자심실, 우심실, 자심방, 우심방 네 개이기 때문에 사획을 한 거다. 그렇게 참여하는 그 옥편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심자는 이게 하나, 둘, 셋은 좁게 하고 작게 점을 찍고 요거는 크게 놨어요. 그래서 요거 갖다 뭐냐면은 그 격암 선생 요거 갖다가 낚싯바늘이다. 그래서 낚싯바늘 줬자 이렇게 써요. 일조 낚싯바늘이 하나인데 3이다. 먹을 식대에다가 일자를 이렇게 써요. 1조 3이다. 이게 1조고 요거는 3이다. 그 일자는 뭐냐? 먹이자거든요. 먹잇감. 그 우리가 고기를 낚으려면은 낚싯바늘 끝에다가 그 먹잇감을 갖다 달아내요. 그때 그 먹잇감을 갖다 1조 3이. 그래서 보세요. 여기 낚싯바늘처럼 크게 썼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미끼죠, 미끼.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교감 선생은 1조 3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마음심자는 결국은 이겁니다. 일석삼극을 가리킨 거예요. 일석삼극의 주체가 마음심자다. 그렇게 그 교감유곡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오펜에스처럼 염통의 모양을 그렸다. 그렇게만 아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석삼극의 이치를 갖다가 담고 있는 주인공이다. 그렇게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대통령의 아들을 영식이라고 하는데 그때 식자는 숨쉬 식자고 숨쉬 식자에는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의 딸을 따 영애라 그래요. 사랑했죠. 사랑했죠도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는데 사랑을 왜 이렇게 그렸느냐, 이러한 형태로 문자를 만들었냐 물어보면은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근데 위에, 사랑했자 맨 위에 있는 거, 여기 요거예요. 손톱 조라래요. 그럼 이렇게 하죠. 여자도 되게 많이 씁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 받을 숫자잖아요. 여기다가 재방전하면 질숫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손을 덮고 있는 게 손톱이잖아요. 그래서 손톱자를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뭐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사랑 일자로 설명드리다 화면이 바뀌었는데, 자, 손톱 조자하고 그 밑에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덮을명자죠.
또 마음 심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저울치라고도 하고 이렇게 두드릴 복이라고도 하고, 근데 우편은 되게 이제 두드릴 복자를 많이 쓰죠. 똑똑 이렇게 조심스럽게 두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똑똑 두드리는데 그걸 덮을멱자니까 그걸 튼튼하게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왜 손톱조자가 들어갔느냐? 이제 그걸 또 설명을 드려야죠. 손톱은 여러분 손톱, 손가락에 손톱이 다 있잖아요. 근데 손톱을 왜 굳이 이렇게 썼느냐고 얘기해요. 그것도 많이 보세요. 요 밑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있고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일서성급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이래서 셋으로 갈라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손톱을 갖다가 왜 일서성급하고 연결을 시키느냐 하면은 모든 게 손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에서. 손 숫자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 삼획이에요. 삼획을 했다가 하나 이렇게 갈고리 이렇게 띄어서 올리는 거예요. 천기인이잖아요. 이것도 일서성급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모든 걸 일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손이잖아요. 발은 뭐냐면은 발로 일하는 건 없거든요. 발은 일을 하게끔 이동을 해주죠. 근데 마무리하고 일하고 하는 거는 손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발재주보다도 손재주를 더 귀하게 해요. 손재주. 그래서 손은 위에 있고 발은 밑에 있잖아요. 그 손은 위에 있다는 거,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갖다가 이루는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발은 뭐냐면은 발재주가 있다고 하는 건 발재주가 있는 건 뭡니까? 대부분 그 뭐 무술 같은 건죠. 그런 걸 가르치겠죠. 어쨌건 손을 가리키는 것은 전부 다 속선자하고 연관이 있어요. 근데 발을 가리키는 거는 전부 다 그칠 지자고 연관이 있어요. 여기다가 뒷글자를 하면 이게 발격자예요. 발격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도 써요. 발은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발은 여기도 하나, 둘, 셋 하면서 한일자가 있지만은 여기는 보면은 하나, 둘, 셋, 넷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손을 상징하는 그 문자는 전부 다 일률적으로 속산자를 그 기준으로 하는데 발은 이렇게 달라져요. 그런 것도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연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영장의 장. 이거는 형상장 또는 문서장이라 그래요. 영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남자들은 다 알잖아요. 군대 갈 때 영장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영장은 죄수 있잖아요. 죄수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거나 할 때 이제 그 문서를 말하는 건데 그 문서를 갖다 왜 이렇게 쓰느냐. 여기 보면 개견자가 들어가요. 이렇게 오른쪽에. 문서하고 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왼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요거는 이제 나무조각장 또는 널판지장 이렇게 장자라 그래요. 장인데 거기다가 개 견자를 붙으면은 문서상자 문서를 말한다. 아니 개하고 문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도 나무조각장 널판지장도 이게 본래 그 갑골문에 보면은 나무 판때기 있잖아요. 나무 판때기에 무늬가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나무판에 이게 이제 나무판에는 나무 껍질 보면은 그 쭈글쭈글하면서 무늬가 새겨지는 게